change my mind. 로봇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로봇이란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변하는 세상, 4차 산업혁명, AI, 로봇의 다양성, 영화에서 본 미래, 로봇 엔터테인먼트 결론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장치 혹은 사람 형태의 기계로 정의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를 일컫습니다. 로봇은 체코 로보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로보타는 강요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하여 인간형 로봇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제조 로봇으로 시작하여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4차 산업혁명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공존하며 영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뭐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공간을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예,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유망직업과 위기직업이 있습니다. 유망직업으로는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등이 있으며 주로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면, 위기직업은 콜센터 요원, 생산 및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금융사무원, 계산원 등으로 자동화 시대로 인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내 직업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내 직업 찾기라는 보고서에 보면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15개의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차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렇게 15개의 직업 분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래밍이나 기술공학 또는 생명공학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분야를 좋아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학생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한 적성에 맞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행히도 회사는 이렇게 프로그래머나 연구원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깊은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상사나 클라이언트한테 아주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일을 따올 수 있고 그것을 잘 완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이 또한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5년이나 10년 후에 일어날 밝은 미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고방식과 미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언변 능력과 팀원 관리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나 학점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 경험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관리 능력에 더해서 프로그램이나 공학, 생물학을 전공할 수 있다면 그의 미래는 더 밝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장과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분들 모두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그냥 거부하면서 살아갈지 또는 마지못해 끌려갈지 아니면 변화의 물결을 위에서 타고 갈지는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 그 결정이 또한 각자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IoT, 로봇, AI, AR, VR, 3D 프린트 등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됩니다. 그중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언어의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올 5가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으며, 머신러닝은 기록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여 적절한 결과를 추출하며, 딥러닝은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계층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에서 1970년대에 인공지능이 탄생하였으며, 1970년부터 1990년에 인공지능 관련 학회가 창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에서 2010년에는 과학적 반복론의 도입으로 인해 신경망과 머신러닝이 연구되었으며, 지능형 에이전트 및 로봇컵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머신러닝의 산업화, 자율주행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탄생의 서막. 푸른 하늘을 훨훨 날고자 하는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새를 연구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그림을 보면 그가 새의 날개를 얼마나 철저히 연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트 형제는 키티오크 해변을 날아올랐고, 현재는 안데스의 콘돌보다도 훨씬 빠르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우주선으로 지구 밖을 여행했고, 이제는 태양계 바깥으로
인간이 만든 비행체가 날아가고 있으며 인류는 화성으로 이주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컴퓨터를 발명해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그림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내지만 손글씨를 픽셀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매트릭스로 인식하는 컴퓨터는 조금만 기울여 쓰거나 약간만 왜곡시켜도 숫자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미지상의 여러 형태의 고양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계산 능력이 아닌 지능을 가진 기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집니다. 1943년 맥컬럭과 피츠가 뇌세포를 처음으로 모델링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였을지요. 1949년 캐나다 도널드 헵이 헵의 학습이론을 발표합니다. 인간 학습은 뇌세포의 연결 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10여 년 뒤인 1958년 프랭클린 로젠블렛이 맥클럭과 피츠의 뇌 모델과 헵의 학습이론의 힌트를 얻어 웨이트를 추가함으로써 퍼셉트론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웨이트를 생각해냈을까요? 이렇게 세상에 나온 퍼셉트론이 사람들의 사진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냅니다. 당시의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것을 세계 최초 인지하는 기계, 퍼셉트론 등장, 인공지능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기사화하였습니다. 로봇은 가정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이동용 로봇, 산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은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용 로봇과 AI가 융합되어 자율적으로 상황 판단하여 서비스하는 로봇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빌리플레이트, 일라이, 공항 안내 로봇, 무인 카페 로봇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탈리로 가을날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려요. 내리민족입니다. 배달 로봇이 건물 6층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음식을 찾아가 주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산업용 로봇은 사람의 팔이나 손을 대신하는 매니플레이터, 조립용 기계 가공, 용접 및 검사 측정 등을 하는 로봇으로 대표적으로 물류 이송 로봇, 자율형 양팔 로봇, 공작물 이송 로봇, 훅발 로봇 등이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은 미래 전쟁과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 위험한 사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로봇이며 대표적으로는 솔저, 탱크, 탈론, 빅도그 로봇이 있습니다. 이동용 로봇은 자율자동차, 드론, 자율운항 선박 등이 있으며 영상을 통해 이동용 로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ercedes' FO15 concept vehicle. One of the things it does is self-drive, although that's not so much of a brand new headline in automotive anymore. What it's really all about is how it will change the way we live with the car once it does do the driving for us. One of the things you can see is a very different shape and what they call a volume. Instead of a traditional 3-box design like most sedans, this is one single volume, kind of an arched roof thing. That allows them to push the wheels way out to the ends, very dramatically, and therefore in the middle is a large passenger space. Space has always been equated with luxury. That's why big homes are considered luxurious and small ones aren't. Then once you get inside, you can take back your personal time. Notice how the seating allows people to be social, and how the whole car inside is upholstered with screens, whether it's that wide, full-width dashboard, or the fact that every door and the rear transom have large screens on them as well that can connect to your existing mobile media, create augmented reality views of what's happening outside the car, or let you even change how the car is operating from any seat inside the vehicle. The autonomy in this car is not that groundbreaking. We have a number of self-driving prototype cars out in the world, but this car is interesting in that its front and rear are using graphics to communicate with pedestrians, cyclists, and others out on the road in a shared manner, acknowledging them so the car can tell the cyclist that it knows the cyclist is there, even motioning a pedestrian to walk across the street, or tell cars behind it that it's slowing or stopping. Now, this car has self-driving assumed as part of its technology. That's a given. But what I find interesting here is that Mercedes is now asking the next question. Once the car self-drives, a relatively tactical question, what happens next? What's the strategic change in how we live with personal cars? The FO15 isn't a vision of any particular future production car. Mercedes, like many other car makers, is on track to put largely self-driving cars into showrooms by 2025 on the outside. When you see those cars arrive, and see how they integrate with the rest of transportation, as well as the newfound time you'll recapture, you'll be seeing the FO15. 가정용 로봇에는 일반 가정 내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가사 지원을 하는 로봇으로 미래의 지능형 로봇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 로봇, 요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은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과정을 지원하거나 재활 훈련을 도와주는 로봇으로 AI 기반 신약 개발, 외부 조종을 이용한 내시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타 로봇으로는 스포츠 로봇이 있으며 스포츠 로봇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으며 선수의 훈련을 지치지 않고 도와주는 로봇으로 컬링 로봇, 농구 로봇, 배드민턴 로봇, 탁구 로봇 등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스포츠 로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로봇으로 엑스마키나와 아이언맨이 있으며 엑스마키나는 에이바는 칼렙을 이용하기 위해 유혹, 동료심 등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로봇이고 아이언맨에서는 자비스는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강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기능으로는 인공지능 딥러닝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7에는 원형 로봇 BB-8이 등장하며 무선 조종, 음성인식, 자율주행, 홀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영화 채피에서는 인간을 통해 학습을 함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술에는 음성인식 및 학습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대회에서는 로봇 음악 대회가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대회가 있고 영상을 통해 로봇 음악 댄스 대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로봇 배틀 대회는 로봇들끼리 상대를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들며 승리하는 대회로 함정을 추가 설치하여 경기의 흥미를 높입니다. 영상을 통해 로봇 배틀 대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Robot Wars, where teams of brilliant engineers bring their beautifully crafted machines to wage war in search of glory. From the spinners to the flippers, the cluster bots to the axes, the goal for all of our teams is to become the new Robot Wars champion. The reality for most is that they'll be going home in a bin bag. First group battle are Apollo, Miss Nightshade, Coyote, and Rusty. As defending champions, Apollo are the marked men in a group filled with newcomers with everything to gain. Can they unseat the current kings of Robot Wars? 3, 2, 1, activate. The start of Apollo's defence. Who will they send into orbit? Ms. Nightshade there with the 4 petals of spikes and hammers, and Apollo's first drive is on the old rusty bucket, and in underneath again. Yes! And look at the celebrations already for Apollo, and why not? Get in underneath the ground clearance of Rusty, the big flip, the most powerful flipper in the UK, they say. And the unique Ms. Nightshade takes off. Apollo on the drive. This is to end the Coyote Bar. Apollo looks again to be a leading contender. Oh, Miss Nightshade, they're in a bit of a flap. Are they waving goodbye? There's the pit release. Get out of the way, everybody! They know the house robots know. Rogue, out comes Dead Metal to peel away the petals of Miss Nightshade. Now, what are they going to do here, Apollo? It's all about destruction. Neat. He loved it. He loved it. It's brilliant to see. Great attack on Rusty. Well, well, well. The champions here are in devastating early form. They're
Metal still tussling with Miss Nightshade. Apollo and Coyote through them. The teams head back to the pits to assess the damage and prepare for the head-to-heads. Apollo have proved they're still the ones to beat. In our second fight of the night, it's Carbide, Crackers and Smash, Mega Mouse, and Trolley Rage. 3, 2, 1. Activate. Carbide will start as the favourites, I would imagine. With the dry, they can get up to 12 miles an hour, let's not forget. Watch out for Mega Mouse. Great looking machine. And I'm fascinated to see how the Clusterbox Crackers and Smash do here. There's a bash off Carbide. And that could have done enough damage there to end the dream of Trolley Rage very early on. You can see here the effect of Carbide. Any impact from that mighty spinning blade will cause so much damage. Running away. Always worthwhile tactics in Robot Wars. The old runaway. But meanwhile, the Carbide boys will want to come in and cause more damage. The pit release has been activated. They want machines down in the pit. Poor old Trolley Rage, they never really got going, yeah, but this is a mightily impressive Carbide machine. Oh, look at that! Goodness me! The Mega Mouse wheel was simply lifted into space. Go on, back into your hole, Mega Mouse. Retreat. Whoa, Carbide. Wow. Trolley Rage. Back to the old supermarket for that trolley. Oh dear. The final leaderboard sees Coyote on 0 points. Crackers and Smash leave with 3. Apollo finish with 5 points, which means they will get another chance to fight their rivals Carbide, who top the table with 9 points. Apollo took the trophy in the last series. Can Carbide get their revenge? They look the more improved machine here. Roboteers, stand by. The Bluecoats are making a song and dance of getting into the final again, but Carbide say everything's going to plan. Three, 2, 1. Activate. Apollo, they're attacking Carbide. This is a great final building up here right now to this heat. Two mighty machines. Two of the most powerful machines we've seen in this series of Robot Wars, that's for sure. Sparks flying. They're trying to dent and bash and buckle that front flipper, certainly. Ooh, listen. Can you hear it? There's that death hum of Carbide. Is the flipper working now for Apollo? Oh, look at the disc now, up to speed, the Banshee hum! We need to, we're losing, mate. I think they're in trouble here, the defending champions. You can see the sparks flying from that onslaught from Carbide. And Apollo took mighty punishment. Apollo limited now, certainly in weaponry. And immobile. We didn't get any flips then at all. No. Apollo gone. That's some big hits in there. Good driving, man. Good driving. What a win for Carbide! Revenge is sweet, not just for Carbide, but for Killalot. I'm afraid, Apollo, everything you get now, you deserve on the flame pit. Naughty boy. Very different story from last time, right? Yeah. I mean, the remnants there, it's a bit pathetic when you look at it. What a monster of a robot you've built. Yeah, it's pretty relentless now, isn't it? I think we've tinkered away and seem to have got it right. Can you go all the way this time? I don't know, it gets hard now. Stop it, this is the same old. Oh, I don't know, we'll see what happens. Give it up for Carbide. Well done, Carbide.
무인 항공기 대회는 장애물 경기장에 드론을 조종하여 LAP를 돌파하는 대회로 가장 먼저 정해진 LAP를 돌파하면 승리하는 대회입니다. 스마트 로봇 경진 대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무엇이 무한한지 문의하며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고 생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